뭐 원 하나 그릴까요? 그러면 도형 그리는 툴 지그시 눌러보시면 얘도 이제 뭐 좀 개수가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사각형 원밖에 못 그렸는데 이제 다각형도 그릴 수 있거든요. 자, 원을 그려보시죠. 원을 그려보시는데, 자, 복습 삼아서 정원을 조그만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타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리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자 들어간 도형은 무조건 특수키가 Shift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정자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도형의 작업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Shift입니다. 그래서 Shift 드래그를 하죠. 그러면 이동 툴로 가시면 뭐가 달라요? 우리 사각형 그렸을 때와 제가 그려볼게요. 사각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렸을 때는 요 흰색 점이 나오죠. 흰색 점. 자, 원을 그렸을 때는 흰색 점이 나오지가 않아요. 즉 흰색 점은 공유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원이니까 동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흰색 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서리가 각이 졌을 때 곡선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 모서리를. 그 부분이 이제 흰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도형을 다루는 것은 이제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오해가 생기실까봐. 내가 사각형을 그리면 조금 구석에 조그만 흰색 점이 나오는데 왜 원은 안 나오니에요? 그 이유는 얘가 곡선이기 때문이에요. 곡선. 자, 이제 얘를 포지션으로 가겠습니다. 서너 번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죠? 지겹도록, 특히나 모션을 지겹도록 해요. 포지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방향. 포지션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왼쪽, 오른쪽, 좌우 절대 써주지 않아요. 위드스, 하이트. 즉, 위드스니, 하이트니, 얘는 기본적으로요, 비율을 나타내거나, 가로, 세로거든요. 비율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길이를 나타내요. 비율이나 길이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좌우가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부터가 가로야, 여기서부터가 세로야. 그래서 뭐 센티미터랄지 밀리미터랄지 픽셀의 단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스케일 쪽에서요. 얘는 그냥 가로, 얘는 세로거든요. 근데 포지션은 방향이에요. 위치. 절대 달라요. 쓰임새가. 그러니까 꼭 이걸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 친구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지신 게 아니에요. 이미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그래프, 뭐 삼각함수랄지 뭐 그리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방향을 나타내요. X좌표값과 Y좌표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얘네들은 여기를 오른쪽, 눈에 딱 보이시죠? 얘가 문제가 이제 Y좌표점이거든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숫자가 증가하더라. 숫자가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갈 때는 X라는 좌표점을 이용하는 거고, 여기 위아래로 갈 때는 Y좌표점을 이용하는데, 우리한테 표현되는, 이펙트 컨트롤에서 표현하는 부분은 숫자를 표현한단 말이죠. 이런 숫자가 있고 이런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시는 X, Y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왼쪽이 X, 그 다음에 오른쪽이 Y. 그래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를 움직일 건데 결국은 움직이는 것은 이제 작업자가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결국은 1초가 지나면 여기 있어야 돼. 즉 100m 출발점은 0플랜인 거고 1초를 시간을 소비해서 나는 이 위치에 있어야 돼. 그러면 기본적인 모션은 어디에서 하니?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한다는 거죠. 먼저 패널 위주로 작업되는 거니까 프리미어는 내가 모션이라는 작업을 할 거야. 7개 패널에서 어디서 하니? 그러니까 오른쪽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죠. 왼쪽의 부분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5개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션을 할 거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 여기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프리미어는 딱 두 개만 움직이는 거예요. 프리미어는 무대, 즉 시퀀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았던 1920, 1080 시퀀스를 움직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모션이라는 거죠. 명령어가 똑같으니까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다 얘는 다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시퀀스를 움직일 때는 모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모션의 시퀀스를 움직이는 우리는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그 소스가 뭐니? 그냥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은 1920, 1080을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니까 영상이랄지 이미지랄지 컬러멘트랄지 어저스먼트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져. 다만 어제 템플릿을 우리가 해보셨으니까 템플릿 또한 1920, 1080인 거예요. 왜? FTXT 우리 제공하는 FTXT에서 1920, 1080을 잡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 왜 1920, 1080 잡니? 프리미어로 주기 때문에. 그럼 프리미어의 표준 규격이 1920, 108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서로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20, 1080으로 이루어지는 이 친구는 초빙이에요. 초빙. 자, 이번 연극을 할 때, 뭐, 신구님 오십시오. 이번에 저희 극단에서 이런 거 하는데, 햄릿의, 고참이시니까 한번 하십시오. 요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거, 전속 배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움직일 때, 기본적으로. 글자와, 그 다음에 텍스트. 그러니까, 도형과,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도형이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요? 이게 생긴다는 거죠. 벡터 모션. 벡터 모션은 글자와 도형 이외에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생기는 부분을 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벡터 모션은. 왜 그러냐면 얘네들 전속 배우거든요. 그러면 전속 배우를 하기 위해서 얘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시가 되는 거거든요. 벡터 모션이 얘가 있는데 쉐이프라고 하는 요 친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벡터 모션은 왜 생겼니? 품질이 깨지지 말라고. 지금 얘네들을 크게 확대해 보면요, 알리아싱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에서도 예를 들겠습니다. R라고 쓰면 이게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이 지글지글 깨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작업이 추가되니 그러면 얘네들 벡터 모션으로 움직여. 그래요. 벡터 모션으로. 그런데 그렇게 효능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좀 완화시킬 뿐이지 완벽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벡터 모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벡터 모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품질을 디테일하게 잡는 부분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취약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벡터 모션은 무시. 그러면 전속 배우가 딱 이렇게 선택이 돼요. 회색으로 전속 배우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우리 전속 배우입니다. 회색. 그러면 지금 벡터 모션에서 분장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서체랄지 자 보셔요. 벡터 모션을 하게 되면 오직 움직이십시오 나오는 거예요. 분장도 안 시켜요. 기능을 안 줘요. 근데 자기 전속 배우한테는 자 쉐이프 클릭하겠습니다. 꺽쇠가를 눌러주시면 프리미어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준단 말이에요. 모든 기능을 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자기가 직접 생성한 친구를 움직일 때는 가능한 최대치를 다 줘요. 근데 초빙을 하시면 그냥 움직여. 그냥 움직여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모션을 무시하시라는 거예요. 얘네들 기능을 전혀 사용 못하니까 벡터 모션을 하게 됩니다. 겨우 얘네들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벡터 모션 또한, 자, 벡터 모션 우리 클릭해 볼까요? 벡터 모션 또한 1920, 1080을 움직이는 거예요. 배우를 직접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앵커 포인트 여기 있죠. 얘도 1920, 1080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벡터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의 방식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곡선에 있는 것을 좀 완화시켜 주십시오. 알리아싱 현상이 조금 완화되게끔 하십시오 라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전혀 없으니까 벡터는 무시. 나중에 벡터를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때 저 뭐라고 하시면 꾸중하시면 돼요.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속 배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요건, 도형이니 글자니. 그러면 도형이면 쉐이프라고 표현됩니다. 도형이면 쉐이프라고 표현돼요. 너무 복습만 하면 재미없죠. 이제 영상에서
하나에 우리 이것도 잠깐 포토샵에서 배우셨거든요. 이동 복사할 때 선택을 해제하고 이동 복사하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면서 복사가 돼요. 근데 그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 이동 복사하면 하나의 레이어로 되는 거거든요. 즉 선택이 됐니 안 됐냐에 따라서 레이어가 생기고 생기지 않아요.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 봐봐. 그러면 자 보세요. 자꾸 보여드린 건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내가 좀 알았던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니까 뭔가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건데, 자 보셔요. 레이어 1번 있죠. 레이어 1번 있어요. 얘를 이동 복사하면 얘 이동 복사하겠습니다. Alt 드래그로 해서 이동 복사할게요. 하나 생겼죠. 그럼 레이어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하나 얘를 이동 복사하겠습니다. 레이어 생기죠. 즉 얘를 선택 안 했을 때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놓고 독립형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를 레이어를 하나 선택하고 지금 지금 반짝거리죠. 선택됐죠.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 복사를 하게 되게 되면, 자 이동 복사하게 지금 레이어 생겨요 안 생겨요? 같은 레이어에서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그 선택된 부분이 있는 요소에다가 복사하려는 성질이 있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생겼네? 그럼 독립시킬게, 이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얘도 똑같아요.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프리미어나 애프터에프트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에서 설명드렸는데 에펙 가면 또 다르다라고 느끼시니까 지금 여기에서 똑같다. 에펙하고 프리미어하고. 자, 얘 클립 선택. 이 친구 클립 선택. 그리고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새로운 클립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겨요. 생기지 않습니다. 이 클립에 다 그려내는 거예요. 이 클립에 다 그려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다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다각형이요. 세 번째 거 그려보셔요. 그러면 어때요?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클립에 다 그려지시죠. 그런데 배우는 몇 명이에요? 배우는 3명이죠. 그러니까 3개의 쉐이프가 생깁니다. 배우는 3명인 거. 배우는 각 동일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요건에서 생성이 되지만, 같은 클립에서 생성이 되지만 얘네들은 따로따로 1, 2, 3이라고 하는 자기 배역의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얘네들과 이펙트 컨트롤, 에센셜 그래픽 패널이에요. 3개 생겼죠. 자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3개가 생기는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뭔가를 조절하나, 에센셜 그래픽 패널로 뭔가를 조절하나, 텍스트와 도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개수는 독립적이니까 이 배우를 움직이십시오, 이 배우를 움직이십시오, 이 배우를 움직이십시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만 내가 너를 움직일게. 자 이동 툴로 가겠습니다. 이동 툴로 가서 따로따로 움직이죠. 같은 클립에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구성을 해주는 거니까. 이 개념 잡으셔야 되고요. 자, 사각형 지우겠습니다. 이 친구도 지울 거예요. 자, 선택을 해제하시죠. 클립을 선택 해제해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하나만 그리면 어때요? 완전히 독립체인 거예요. 완전히 독립체입니다. 클립 하나 생겼죠.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 가볼까요? 얘는 직구 하나만 있는 거예요. 왜? 독립이 돼 있으니까, 클립 자체가. 프리미어는 클립 가지고, 타임라인은 클립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버리는 거죠. 클립 자체. 그러니까 내가 사각형을 움직이려고 하면 사각형이 선택되어 있는 거 선택. 내가 움직이려면 원을 그리는 거 선택. 이펙트 컨트롤 패널 가보세요. 따로따로 있죠. 아까는 한쪽에 그랬으니까 하나 다 묶여져 있잖아요. 대신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예요.
나는 이 친구 하나만 필요해요. 그러면 이 그릇 하나에다 담아 놓는다는 거죠. 이게 클립. 이게 클립. 또 하나가 필요한데 이 통에 들어가. 같이 들어가. 그러면 이 통에 두 개가 있는 거죠. 통은 하나인데 이 통이 종이가 클립인 거예요. 클립 속에 몇 개가 들어가요. 몇 개가 들어가요.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관리하기 쉽게 해서. 근데 아니 너는 이쪽에 들어가고 너는 이쪽에 들어가. 두 개가 보이고 따로따로 구성됐죠? 얘가 클립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트라는 작업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트라는 작업을. 자, 매트는 보이려고 하는 친구가 여기 있고, 여기가 보이는 친구예요. 매트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프리미어부터. 포토샵만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거지. 매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트는 절대적으로 1대1 관계거든요. 보이려고 하는 친구. 그러면 아까처럼 나는 원도 보이고 사각형도 보이고 삼각형 이 안에만 보여야 돼. 그러면 이 매트 안에는 원과 사각형과 삼각형이 있어야 돼. 그래야 얘네들이 보이는 거지. 근데 만약에 따로따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매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죄송해요. 다른 걸로 그려볼게요. 얘도 매트야. 그 다음에 얘도 매트야. 얘도 매트야. 얘를 보이기 위해서, 이 층을 보이기 위해서 매트가 하나, 둘, 세 개. 얘를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마스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선택을 하고 도형을 그리거나 글자를 입력하면 죄송해요. 클립 속에 다 들어가요. 선택을 해제하면 따로따로 구성하더라. 이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 구분은 이해되게 설명드렸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은 모션이니까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 움직일게. 내가 너의 원의 배우를 움직일게. 그러면 전가요? 전석 배우인데요? 라고 쉐이프하고 딱 지가 휘대고 표시해줘요. 우리한테 혼동될까봐. 혹시 벡터랄지 모션으로 갈까봐 저 여기서 작업하셔야 돼요 라고 우리한테 표시해줘요. 회색, 그렇죠?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이 배우를 움직일 거니까 회색 띠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에 꺽쇠가를 누르시는 거예요. 꺽쇠가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장부터 하는 겁니다. 무대에 이제 올라가려면. 그러면 분장은 칼라라는 거죠. 그냥 아무 칼라나 우리 할까요? 우리 아무 칼라나 해보겠습니다. 분장을 시켰어. 그러면 이제 연기를 해. 즉 모션을 해. 그러면 우리 지금 모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트랜스폼. 배우를 움직일 때는 트랜스폼, 종이를 움직일 때는 모션. 딱 두 개. 딱 두 개. 그러니까 배우를 움직일 거니까 트랜스폼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분장을 시키고 움직이세요라는 흐름이에요. 분장을 시키고 움직이세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나는 X좌표 값을 이용할 거야. 아니야, 너 위로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 그럴 때는 Y좌표 값을 이용할 거야. 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이 생각이.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에서 생성되는 모션은 정해졌다는 거죠. 모든 글자 왼쪽에 있는 스탑워치부터 클릭하는 거예요. 어제의 복습입니다. 제 입에서 앵커 포인트, 스탑워치, 키프레임 이제 자주 나오고 이제 한두 달 이후에는 8시간 동안 계속 앵커 포인트, 키프레임, 스탑워치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림에서 이 세 가지를 기본 지식을 쌓아두면 그 다음에 모션의 기본 요건을 쌓아두면 나머지는 애프터 이펙트 순수한 기능만 숙달시키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스탑워치 클릭. 그러면 이번 주까지만 이 스탑워치가 파란색으로 됐니? 왜? 모션 기능이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정보값을 기억을 하니 그 기능이 키프레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키플렘이 생겼니? 확인. 확인. 그 다음에 움직이면 속도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속도 다르고도 합니다. 그러면 나 느리게 움직일 거야. 그러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1초 동안 움직이면 느리다라고 하자라고 정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습 기간 안에는 그 표준 툴로 작업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이제 모션이라는 부분이 조금 내가 숙달됐어. 익숙해졌어.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초로 가겠습니다. 그럼 모든 시간의 입력은 타임 코드에서 하는 거니까 자 클릭. 그 다음에 숫자 입력이에요. 넘패드 1.m 속도 너는 100m 달리기를 할 건데 1초 동안 달려 이거거든. 1초 동안 달려. 두 번째가 속도 1초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1초에는 내가 원하는 모션이 완료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션은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영역 1초 동안 모션을 보이는 거예요. 1초 동안.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1초에는 어디 쓸래? 어디 쓸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죠. 지금 제 수업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나는 X좌표 값을 할 거야. X좌표 값. 여기서 이제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위니 아래니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이 숫자를 감소할 것인지 이 숫자를 증가할 것인지 그래서 화살표로 표현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가 좀 다르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숫자가 다르실 겁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머 여기 오른쪽이네. 어떤 아저씨가 그랬어. 얘만 증가라고 숫자. 그러니까 얘가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커질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중에 유일하게 슬라이딩을 해서 정보값을 바꾸는 건 포지션이에요. 스케일 할지 로테이션 할지 오퍼시티는 정확한 값을 입력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네가 보여 100 보이지 마 0 50%만 보여 50 네가 한 바퀴만 회전해 360 두 바퀴 회전해 720 그 다음에 너 2분의 1로 줄어들어 50 두 배로 커져 200 정확한 숫자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포지션은 XY 좌표값이 소수점으로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친구가 X좌표 값으로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자, X좌표 값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 움직이셔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여기 오른쪽 벽에 좀 딱 붙이실까요? 오른쪽 벽에 딱 붙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 손 떼시는 거죠. 그러면 정보값 바뀌었죠? 그 당연히 얘가 이 값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키플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 작업 끝나는 거고. 이걸로. 그러면 마지막 확인. 나한테 키플랩 두 개가 있니? 나한테 키플랩 두 개가 있니? 자, 얘를 이제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해 보면 어제 스케일 도형 선택하셔요. 도형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어제 오퍼시티 로테이션 스케일 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은 얘가 보여요. 확인되시나요? 포지션한테만 나타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로라고 부릅니다. 경로라고 부릅니다. 이 경로가 하는 일은 작업자한테 인풋을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1번 필기함과 동시에 아예 암기요. 필기함과 동시에 암기입니다. 처음 시작의 위치, 첫 번째 위치와 도착점의 위치를 표현해 줍니다. 현실감 안 오십니다. 왜?
도형 딸랑 하나 갖고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나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주인님. 첫 번째 위치죠.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예요. 그 다음에 저 여기서 마지막으로 도착했어요 라는 표시예요. 연극 무대에 배우 한 명이 하는 것도 있어요. 모노 드라마 형태대로. 그런데 최소한 2명 이상의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을 다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작업자가. 그 다음에 인트로, 아우트로 구성된다고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등장한다, 인트로. 사라진다, 아우트로. 그러면 한두 개 정도면 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오늘 할 건데 사각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 2개 정도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얘가 수없이 많은 푸티지가 막 나오고 들어오고 움직이고 나가고 막 이런 동작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것도 10프레임, 20프레임, 1초 이 사이에 짤막한 시간에. 그러면 이 동선을 다 의심하는 거죠.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인 첫 번째 위치와 도착점 위치를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리니어 모션이에요 베지어 모션이에요를 우리 작업자한테 구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직선으로 움직였어요 나는 곡선으로 움직였어요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보시면 이 경로가 없으면 자 경로가 없어요. 움직였습니다. 움직임을 봐야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얘는 경로가 딱 지금 경로 없죠.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너 어떻게 움직였어? 딱 클릭해보면 저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수평으로 직선으로 움직였어요 라고 리니어 모션이에요 라고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리니어 모션입니다 라고 표현해 줘요. 즉 리니어니 베지어니 포지션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들한테 인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 2번 나는 리니어를 했는데 베지어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베지어를 했는데 리니어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걸 표시도 해주지만 왜 표시해줘? 작업자가 잘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는 수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 생각하고 다르게. 왜? 움직여봤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임은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내가 작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는 현실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의 모션이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간장을 2스푼 넣어서 한 이런 짠맛 정도 나올 거야. 근데 맛을 봤더니 조금 싱겁네? 그럼 간을 더 할 수도 있고 너무 짜네? 너무 간장을 많이 넣네? 그러면 물을 좀 부을 수도 있는 거고 설탕을 조금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실행했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됐어. 그러면 얘를 수정합니다. 베지어 모션, 곡선의 모션을 리니어, 직선의 모션으로 리니어 모션을 베지어 형태로 이건 원론적이고요. 이 수정이요 여기서 안 해요. 이 경로에서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이 경로를 수정하는 친구는 FTF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밀도가 떨어져요. 풀이면 정밀도가 떨어지고 도구가 없어요. 도구가 없어요. 메뉴만 있어요. 하지만 FTF는 도구도 주고 메뉴도 주고 야매 방식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움직임에 리니어와 베지어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포지션에서 프리미어는 어쩌다가 모션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활용도에서 모션을 엄청나게 활용할 뿐이지 프리미어 개발자들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모션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프리미어는 모션을 하려고 만든 건 FTF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FTF는 절대적으로 리니어와 베지어가 중요하니까 툴도 만들어주고 메뉴도 만들어주고 야매 방식도 만들어준 거예요. 말로는 야매지만 어떤 스크립트 패널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온갖 방법을 막 만들어줘요. 중요하니까. 근데 얘는 그냥 메뉴만 있으면 되잖아요. 얘네들만 서로가 스위치하면 되잖아요. 요런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수정은 여기 경로에서 안 해요. 메뉴로 해요. 메뉴로. 자, 세 번째. 여기서 세 번째인 속도가 나와요. 텐션이 있니? 즉, 이 푸티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속도가 변합니까? 1번과 3번이 중요해요. 1, 3번이 다 중요해요.
경로 표시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게 없어요. 선으로 나타나는 거. 선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얘요, 우리한테 정보 준다 그랬죠? 여기 조그마한 점들 보이시나요? 조그마한 점들. 그러면 이 점의 이 사이 간격이 동일하죠?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텐션이 없는 거예요. 즉, 가속이나 감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같은 속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텐션이 없는 거예요. 텐션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선운동이죠, 지금. 직선운동이에요. 얘를 리니어라고 해요. 그대로 너 직선운동이야. 그럼 속도 변화가 있니? 속도 변화가 없니? 이거거든요. 얘도 리니어 배제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리니어 배제가 나와요. 키플랩에서도. 키플랩. 그러면 여기서도 리니어, 오른쪽에서도 리니어.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리니어가 성립이 됐니?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리니어를 배제로 바꾸어. 또 여기서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은 리니어가 됐니? 배제로 됐니? 그러면 배제로 바꾸어.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패널 이름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싫은 거거든요. 이게 싫어서 오른쪽은 절대적으로 리니어 배제만 합니다. 왜? 눈으로 보여지거든요. 움직이면 직선으로 움직이는지 곡선으로 움직이는지. 그래서 얘는 절대적으로 리니어 배제를 말 써요. 원론대로, 원칙대로. 근데 여기서는 쓰지 않아요. 텐션이에요. 텐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작업자니까 텐션을 줘. 텐션 주지 마. 이 뜻이거든요. 텐션이 있다, 없다예요. 텐션이 지금 없는 거예요. 텐션이 없는 거예요. 같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가속 줬어. 가속으로 움직여. 나는 감속으로 움직여. 나는 가감속으로 움직여.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가속 줬어, 감속 줬어 하는 말도 있지만 나 텐션 줬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텐션 줬다는 소리는 텐션을 줘. 텐션 줬다는 소리는 가감속을 줬다는 소리거든요. 특별한 경우만 가속이나 감속. 이거 작업자의 어떤 성향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법칙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원리도 있고 그럴 때는 자 위에서 높은 곳이 떨어져요. 가속이에요? 감속이에요? 가감속이에요? 그렇죠. 그런 형태. 딱 고유명사식으로 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부분은 가속이나 감속인 거예요. 가속이나. 오늘 이거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텐션이 있다 없다. 텐션 줬어. 텐션 안 줬어.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암기. 이 왼쪽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예요. 얘는 텐션이 없는 거예요. 텐션이 없습니다.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속도로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100km 똑같이 달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가 등속.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텐션이 있다. 즉 속도가 변했다예요. 아시겠나요? 속도가 변했다. 3대 요건이란 말이에요. 가속, 감속, 가감속. 3개 있죠. 그 가속을 줬는지 감속을 줬는지 가감속을 줬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기호가. 그럼 개발자들이나 우리 활용 입장에서는 3개가 다 다르게 보여야 되죠. 납득되시나요? 똑같은 아이콘이면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얘가 가속인지 얘가 감속인지 얘가 가감속인지 똑같은 아이콘이면 이제 아이콘이 변할 건데 그러니까 아이콘이 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은 애프터 이펙트의 표현 방식, 즉 오리지널 원본을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노란색은 원본을 하는 거예요. 먼저 가속. 그러면 얘는 시간이 흘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늦어진다, 어느 쪽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진다는 거죠. 납득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부등호 배우셨네요. 7이 5보다 크다. 부등호 배우셨죠? 그러니까 가속을 에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키프레임이 바뀌어요. 나 가속 줬어.
점점점 커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이 원리대로 하자면 감속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작다. 작답니다. 5가 7보다 작다. 5가 7보다 작다. 그러면 제가 포토샵에서 이런 말씀 드렸네요. 얘네들은 뭔가 하나를 개발을 하면 두 개를 막 혼합하려고 한다. 두세 개를 혼합한다. 그래서 얘네들 가속과 감속을 합했더니 이런 표시가 나온 거예요. 키플램의 기본적인 모양을 요 다이아몬드 원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육각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높은 음장표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키플램을 굳이 왜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어? 사각형도 아니고.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이건 개발자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반드시 텐션을 줘야 된다는 거죠. 변속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왜 그 디지 아저씨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두 사람이 등속 운동보다는 변속 운동이 훨씬 엣지 있게, 그 다음에 율동,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활발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가속을 해야 돼, 감속을 해야 돼, 가감속을 줘야 돼. 셋 중에 선택하는 건 작업자의 자유지만 가능하면 등속 운동 하지 말고 변속 운동으로 표현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속을 자기네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감속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키플램이 이렇게 하자. 아이덴티티. 우리 멀티 카메라에 시퀀스가 요거였죠. 시퀀스 이거 있잖아요. 근데 멀티 카메라 시퀀스는 뭐죠? 똑같잖아요. 이 클립의 길이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인디케이터 있죠. 즉 멀티 카메라 나 기능을 이용하려고 하면 사용하는 모든 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같이 맞춰주시는 게 기본입니다의 아이덴티티. 이건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가속과 감속을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또요. 또 그러면 가속과 감속, 가감속이 있는 것도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자, 아까는 이렇게 합쳤죠. 이렇게 합쳤죠. 아니, 반대로 합쳐볼까? 이렇게? 반대로 합쳐볼까? 근데 이 모양이 조금 엉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감속은 요 표시예요. 저는 이걸 모래시계라고 해요. 모래시계라고 해요. 최소한 세 가지가 변속 운동을 하면 뭐가? 키플램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가 프리면은 기본 베이스가 FTP를 차용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프리면이에요. 프리면은 나 텐션 안 줬어. 나 텐션 줬어. 가속이나 감속이나 가감속이나 똑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FTP는 가속, 감속, 가감속의 이 키플램의 모양을 정확하게 아이덴티티를 잡아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움직임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애들이었어요. 지금과 마찬가지. 근데 얘는 어쩌다가 모션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느낌. 그러니까 얘를 세분화시키지 않고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퉁쳐버리는 거예요. 왜? FTP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감속을 많이 사용하니까. 가감속을 많이 사용하니까 가감속에 아이콘을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 가속을 줬는지 감속을 줬는지 가감속을 줬는지 얘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막 짜증난다고 해요. 에펙 사용하다가 포트폴리오 하실 때 모션을, 그러니까 마지막 프로그램이 FTP잖아요. 좀 작은 칼로 배추, 물 썰었어요. 그게 습관이 되셨다가 프리미어 와서 모션을 또 한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뭐 짜증들 투덜투덜 하시다. 진짜 투덜투덜. 어머, 얘가 이렇게 불편했나? 얘가 이렇게 쉬웠나?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가 등속. 이분법인 거예요. 얘는 변속. 얘는 텐션이 있어. 얘는 텐션이 없어.
이분법으로만 처리해버립니다. 자, 이제 모션이 성립되는지 보겠습니다. 같은 운동이에요. 같은 속도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움직이셨나요? 움직이셨나요? 이제 속도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속도 정리입니다. 어제 했잖아요.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재생속도. 배속이요. 얘를 작업을 하시는 걸 타임 리매핑이라고 해요. 스피드 래핑. 그 다음에 빠르기. 빠르다, 느리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어떤 시청자들의 만족도가 없으니까 보통이다. 그래서 빠르기는 10프레임, 느린 건 1초. 그러면 보통은 원래 없거든요. 그냥 작업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통용이 되는 거죠. 그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20%.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죠? 이제 텐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텐션. 가속, 감속, 가감속. 프리미어가 속도가 제일 많아요, 종류가. 종합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는 종합적인 작업이거든요. 가는 프로그램은 특색이 있는 거예요. 나 이미지만 다룰게. 나 도형만 다룰게. 나는 뭐 글자 편집만 할게. 또는 움직임만 할게. 나 쓰는 작업할게. 근데 영상 제작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들이, 팀들이 이렇게 많은 거고, 인력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정하겠습니다. 내가 재생 속도에 대한 타임 리매핑 작업을 할 때는 소스가 당연히 영상이죠. 영상을 주로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미지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복잡하시면 그냥 영상만 생각하셔요. 재생 속도에 대한 작업을 영상이나 이미지, 그 다음에 템플릿, 이 세 종류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재생 속도. 그러니까 이미지도 재생 속도인데 예를 들면 15초로 이미지를 보이고 싶어요. 제가 1분 동안 글자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트리밍 해야 되거든요. 그죠? 1분 동안. 그러면 1분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케이터를 1분 쪽에 놓고 트리밍 한단 말이에요. 인디케이터를 1분으로 놓고. 아니에요. 여기 스피드 듀레이션 가면 너 1분으로 바꿔. 너 2분으로 바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빠르기입니다. 얘는 작업의 유형입니다. 왼쪽은 소스고 빠르기는 작업이에요. 1번 모션. 지금 하는 우리 모션. 2번 화면 전환. 이거예요. 움직임의 작업, 화면 전환 작업은 빠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화면 전환이 빠르게 됐다, 느리게 됐다, 뭐 보통으로 됐다. 움직임도 빠르게 움직여, 느리게 움직여.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능상으로, 작업의 기능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텐션이네요. 얘는 오직 모션에만 해요. 거기서 이미 이 빠르기는 우리가 정해놓고 작업이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1초 했죠? 그럼 느리다예요. 이미 정해놓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자, 1번 스탑워치 클릭할게. 2번 속도 빠르게 결정할게. 빠르게 10플레이, 느리게 1초.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결과값을 입력한다. 그러니까 얘는 작업이 끝난 거예요. 움직이면. 빠르게는 정한 거거든요. 이제 후속 작업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션을 해놓고 움직임을 줘놓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를. 처음부터 나 가속할게 하고 가속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빠르기를 정해놓고 나 빠르다 느리다 보통이다를 정해놓고 여기다가 나 텐션을 주겠다. 여기다 텐션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텐션은 기본적으로 가속이랄지 감속이랄지 가감속이랄지 시간이라고 하는 게 1초 안에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지면 뭐 최다한테 몇 초, 몇십 초가 걸리는 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가속, 감속, 가감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느려봤자 1초 동안에, 빠르면 10프레임 동안에 전 세계인 내 거 움직이는 거 보고, 가속 좋네, 감속 좋네, 가감속 좋네,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순식간. 움직이면 순식간인데, 가속이야, 감속이야, 가감속을 100% 다 느끼게 해야 된다. 100%. 99.9%도 아니에요. 100% 이것을 셋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다라고 느끼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절차가 두 개입니다. 일단 실행. 나 가속 줄 거야. 나 감속 줄 거야. 나 가감속 줄 거야. 실행을 하고 또 단계가 또 있어요. 밋밋하니까 짧은 시간에 가속인가? 감속인가? 난 잘 못 느끼겠는데? 라고 하니까 마지막 엔딩으로 얘를 극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 에디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션 작업에서요, 어떤 프로그램은 이것만 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냥 빠르다, 느리다, 보통이다, 이것만 설정하자. 이것만. 그 다음에 또 조금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주는 거죠. 얘를 줘요. 그러면 뭐가 조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조금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근데 엔딩은 이거예요. 엔딩. 이 3박자가 맞아야 모션입니다. 어도비사는 이 3박자 모두 다 가져요. 왜? FFT에 지낼 거니까, 이제. FFT가 지낼 거니까 소스 있단 말이에요. 소스 코드. 그거 지내 씌워주면 돼요. 세 개를 씌우면 이게 디테일하지 않니의 문제점이지. 그 다음에 완전히 100%를 옮겨주니, 90%는 옮겨주니, 50%는 옮겨주니, 이게 문제지. 이 세 개를 항상 어떤 친구든지. 그럼 우리는 1번이 끝났어요. 아셨죠? 1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를 보겠습니다. 키플랜 볼게요. 이 가속, 감속, 가감속은 우리는 느낌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실행하려고 했더니 뭔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가감속은 프림에서는 안 줘요. 그냥 가속과 감속만 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프림에서 제가 모션 수업을 하면. 그래서 어떨 때는 차라리 모션을 FTPT로 할까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인 작업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FTPT에서 작업해봤자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자꾸 합니다. 자, 키플랜 두 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텐션 여기서 주는 거니까 가속, 감속은 여기서 작업하는 거예요. 얘는 보이는 것만 하는 거고, 얘는 직선으로 직선으로 움직였어, 곡선으로 움직였어. 그것이면 끝이거든요. 근데 텐션이라고 하는 거, 가속, 감속, 가감속은 키플랜 작업이에요. 외셔요. 텐션이라는 작업은 키플랜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키플랜의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움직임의 성격을 바꾸는 건 리니어 베이저밖에 없어요. 텐션의 작업, 가속, 감속, 가감속은 키플랜의 작업이에요. 키플랜의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인디케이트 0플랜으로 오겠습니다. 일단 수업 준비하고 할게요. 자, 저장하시겠습니다. 인디케이트 0플랜, 그 다음에 저장. 자, 10분간 쉬시겠습니다.